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마교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금년에 오늘은 구정 다음 주라 그래서 경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마의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경주 중에서 제가 두 경주를 뽑아서 그 경주를 분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베팅 요령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히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마는 페리 뮤추얼 게임이라고 합니다. 페리 뮤추얼이라는 것은 불어로 우리끼리 내기한다 이런 뜻에서 유래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배팅의 참여자들이 낸 돈 전체 판돈이 마사회에 모이겠죠. 그러면 마사에서는 세금과 운영비를 띄고 나머지 금액을 그 베팅한 베터들에게 승자들에게 적중한 베터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식. 물론 다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경마교실 가족분들에서는 오래 경마를 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그래도 페리 뮤추얼 게임이 어떤 것인지 페리 뮤추얼의 개념을 정확히 이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페리 뮤추얼의 작동 원리는 전체 베팅 금액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3, 7, 2, 3 이렇게 사면 이런 순서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매출액이 모든 막군 금액이 하나로 모여지겠죠. 승식별로 단승식은 단승식, 복승식은 복승식 이렇게 해서 승식별로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가에서 세금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사회에서도 자기네들 운영비 수수료를 먼저 띄고 나서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제가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충 환급률이 0.73%가 아닌가 73%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가서 1억이 전체 모였다 그러면 7,3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 2,700만 원 정도는 세금이든 수수료든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1배수다 전부 걸어서 1배수다 그러면 실제로는 0.72배가 나와야 되지만 최하 1배수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나머지 비용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임이 일어난 적은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진짜 복승식만 있을 때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한 배, 두 배짜리 배당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점 몇 배짜리도.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경마장에서 전광판에 이제 배당률이 나오죠. 그래서 배당률이 계속 변합니다. 수시로. 그것은 뭐냐면 계속 그 베팅을 하고 있고 돈은 계속 쌓이고 베팅하는 번호가 항상 똑같지 않고 틀리기 때문에 배당률이 바뀌게 됩니다. 인기마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면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깜빡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인기마들의 배당이 이제 나오는데 최초 배당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아예 낮게 출발하는 배당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계속 돈을 걸면 걸수록 배당률은 낮아지기 마련이죠. 그죠? 대신에 이제 비인게임마 배당은 막 출렁거립니다. 제가 어, 주로 소액을 하면서 분산 베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7, 80배 정도 되는 배당에서 뭐 저 정도다 생각하고 딱 눌렀는데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뭐 많이 봤고요. 반대로 또 어, 처음에 누를 때 100배 정도 넘었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뭐 한 60배 심지어는 40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베팅을 하는 타이밍은 빨라도 10분 이내 5분 이내쯤에 하는 것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산다든가 꼭 뭐 나는 저 말을 꼭 걸어야겠어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미리미리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직전에 들어오는 판돈에 따라서 최종 배당률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가 살 때 배당률과 실제 받는 금액이 사는 타이밍하고 배당률이 결정되는 거는
마지막에 30초 지나고 벨이 울리고 자 부자가 울리고 마감 딱 되었을 때 그 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작을수록 오차가 적다고 보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 자, 마사회에서 만약에 배당판이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마사회에서 얼마든지 승부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베팅한 사람들을 농락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시행체는 아시겠지만 어떤 말이 1등을 해도 항상 똑같은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니까 마사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1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조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명분으로는 자 공제금을 통해서 뭐 우리가 축산발전기금 뭐 다른 세금들이 막 끼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금을 확보하고 자 도박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자 초창기에 배당률 개시는 자 공제 후에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 갑자기 세제가 바뀌면서 100배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아마 십몇 년 정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경마장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그 푼돈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 몇백 원을 가지고 7, 8만 원 나온 거를 갖다가 또 세금을 막 2, 30%씩 팍팍 떼버리니까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로 마사회 그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했는데 뭐 제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노력하겠다 해서 아마 제 기억에 한 달 이내에 하여간 제가 그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한 내용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제도를 계산해 가지고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00배가 넘더라도 배당에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그것은 아마 팬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게 뭐 나중에 또 제도가 바뀌었는데 뭐 200만 원이 넘으면 또 공제한다. 또 뭐 하여간 공제를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무슨 로또 당첨 1, 2, 3, 4 찍어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연구하고 어떤 말이 우승을 할 것인지 하고 비교하고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노력을 해서 맞춘 결과인데 그것을 마치 불로소득 취급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 게시할 때 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냥 와서 했는데 뭐 사물 놓고 쭉 한 줄을 샀는데 뭐 수백 배짜리가 이제 맞고 막 했는데 나중에 돈 받을 때 보면은 뭐 세금이 왕창 빠진 게 이제 표시가 나니까 뭐 받으시는 분들이 뭐 도둑이다 뭐다 뭐 XX다 마치고도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합법적으로 다 계산이 된 거라면 배당률 게시를 돌려주는 진짜 환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거 뭐 안 될 이유도 없고 뭐 훨씬 바람직한 건데 자, 이런 거 개선을 하는 게 저는 우리가 더 즐기는데도 괜히 나 200만 원 받을 건데 120만 원 왔어. 이러니 차라리 120배로 표현해갖고 120만 원으로 표시해갖고 120일 예상한 대로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훨씬 더 어쨌든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똑같아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저는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 경주는 자 1257 경주 자 세계 일부배였고요. 그 다음에 부산 6경주 두 경주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략 포인트 밑에 써 있습니다. 자 세거의 일부배에서는 상승세의 마피를 찾는 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 육경주 1800m에서 자, 인기와 이두가 모두 승분마일 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경주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세계일보 매부터 볼까요? 자, 서울대 성적으로 일요일. 자, 이게 근데 아마 7경주입니다. 여기 7경주를 딱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이럴 때 한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봤을 때 스피디형 인기 많았습니다. 인기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15번마 베스트 레이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많았고요. 그 다음에 김용군 기수 1번이니까 당연히 또 인기마가 됐고요. 자, 학산 스피드도 있었고요. 자, 영광의 월도 있었는데, 문학보이가, 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보이는 또 보시다시피 출전 주기가 자 10월에 뛰고, 몇 달 동안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베스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크라운 함성이 아마 몇 위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크라운 함성이 여기에, 자, CC형 기수 크라운 함성도 대상 경주에 1, 2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자, 어딘가요? 요때 1등 했구나. 대상경주자. 요때 1등을 했지만은, 자,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이후의 성적으로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복병화 두 마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13번 지구라트였고요. 또 하나는 실버레인이 어디냐? 실버레인. 자, 정정희 기수가 탄 실버레인이, 이거는 단순식 58배니까 들어오면 폭탄이었겠죠. 그죠? 자, 여기서 했고요. 자, 우승마로 지목을 한 것은 저는 사실 영광의 월드였습니다. 자, 영광의 월드였는데, 영광의 월드가 그 작년 아마 저 크라운 함성 뛸 때 그때도 뛰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랬는데 계속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단거리인데 잘 뛰다가 중간에 이제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단거리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부담 중량 뭐 57kg 달고도 거뜬히 극복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영광의 월드가 틀림없는 우승 후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스피드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그 크라운 함성이 우승할 때 3착을 하는데 그 과정이 그때 유현명 기수가 그 말을 타고선 몰고 오는데 겨우 붙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한참 경과돼 갖고, 조인권 기수가 이걸로 또 1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을 많이 해갖고요. 저는 포커스가 4, 13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복병을 지구라트하고 그 다음에 실버레인을 봤어요. 왜냐하면 실버레인은 또 유력한 우승 후보인, 여기 또 이겼네요. 그거 봐요. 자, 머리차로, 코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문학보이와 견줬을 때 같은 어떤 그 게임에서 문학보이를 이긴 적도 있고, 대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실버레인을 복병으로 봤고요. 지구라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자, 지구라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자, 대상경주에서, 자, 장거리, 자, 1800에서 1등을 했고요. 자, 2000m에서 4착을 했고요. 자, 1800에서 2등 연거푸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가 지금 그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단거리에서 우승을 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1200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폐활량하고 그 추임력하고 지구력을 본다면은, 지구라트는 복병순위 1순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사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이사 해봐야 자 6배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뭐죠? 지구라트를 넣었을 때는 자 36배가 나왔고요. 여기서 4, 13 복연식을 생각한다면은, 자, 복승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평소에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7경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였나요? 7경주였나요? 볼게요. 자, 11번이,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베팅 하실 때, 자, 예상가들 예상과,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베팅할 때와, 자, 예상가 입장에서는 잘
뛰었던 말, 잘 뛰는 말을 함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넣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제가 30년 조금 넘게 94년 93, 4년도에 경마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넘게 이제 경마를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자, 승군마가 들어올 확률이 평상시에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말 같은 경우는 뭐 예외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반반 아니죠. 50%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되는 말이 브리도설과 레전드 히트는 두 마리 다 승군마였습니다. 두 마리 다 승군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마리가 동시에 손을 잡고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이 승군마 두 마리가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드냐면, 제가 그 전에 막 7, 8마신, 10마신, 지난번에 그 몰로 기수가 타던 원더풀 전수인가요? 원더풀 전수가 정경주에 뭐 10마신 이상 막 이기고 그런 경주도 봤는데, 이런 경주에서 뭐 막 대차로 이기는 그 두 마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게임을 자꾸 보다 보면 막 승군마 3마리가 껴있고 막 승군마 4마리가 껴있는, 많을 때는 4마리가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배당이 막 쭉쭉쭉쭉, 그럴 때는 퍼지는데 여기는 2마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37에 인기가 집중적으로 모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복승신도 대단히 낮게 나왔는데요. 저는 요중에 이제 4 아니면 11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는 또 왜 그러냐면은, 스타트가 괜찮고 인코나기 때문에 앞선에서 잘 유지만 해준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파워타임도 이전에 승군을 하고선 두 번에 적응을 했고, 한 번에는 부진했지만 직전 경주에 이제 한 5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게임에서는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산 거는 정확하게 하나만 샀습니다. 11을 기준으로 해갖고 3상시기에 11을 놓고 3, 4시를 똑같이 샀습니다. 같이 샀습니다. 삼복승신기 대여섯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삼복승식이 몇 배였나요? 자, 삼복승식 3마리 맞춰야 6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복승식만 해도 14배. 자, 단승식은 뭐 죽을 다. 전 그래서 이때는 그냥 통일해가지고 여러 장 사면, 특히 저배당 경주에서는 막권을 절대 여러 장 사면 안 됩니다. 판단을 딱 해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를 놓고 삼복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11을 놓고 삼복식을 해야 되느냐, 라는 판단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세게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1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실 때, 배팅을 하실 때, 마피를 선택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략 포인트는, 세계일보배에서의 공략 포인트는 상승세. 전부 다 쟁쟁. 15번 같은 경우에,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안에 문학보이에다 영광의 월드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스피드 0에다가 1번 코너에도 빠른 말이 있죠. 크라운 함성 있죠. 실버레인 10번에 가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15번에서 그걸 다 넘고 넘어가지고 1등을 한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상가들이 자기 생각대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선 한다면은 근접하게 적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라트는 분명히 다음 경주에 인기를 모아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또 지나치게 인기를 많이 모았다 그러면 같이 올 수 있는 말을 잘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인기에서 많이 밀려 있다. 그렇다면은 뭐 영락없는 복병 1순위 말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자, 검증 다 됐습니다. 2000m에서도 통했고요. 1800m에서 통했고, 단거리에서 통했습니다. 저는 그 레이스를 어떻게 추리를 했냐면, 인코나에서
문학보이 또는 뭐 영광의 월드 이런 말들이 앞서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버레인도 물론 만만찮게 나갔을 거고요. 자, 그래서 15번이 그 틈바구니로 넘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에 스피드 영하고 지구라트가 뒤에서 지쳤을 때 올라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우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메리트는 자 지구라트가 훨씬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게임은 그렇게 풀렸지만 두 마리 다 어쨌든 후반에서 올라왔는데 그날 봤던 경주로 스피드 형의 그 추입은 일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서 한번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베팅할 때 어떤 그 기본 요령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제가 세 개만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과신도 불신도 금물이다 이거죠. 자, 저 말이 인기 많으니까 무조건 아까 인기만 두 마리 보셨죠? 자, 무조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자, 11번이 3, 4번을 이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더군다나 약점 이미 검증이 됐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부담 중량에 통과를 했는데 부담 중량까지 내려갔어. 아니면 게이트 조건도 유리해졌어. 뭐 이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마는 진짜 100가지의 요인 때문에 승부가 갈립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그 말을 믿는가. 또 내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구라트. 자, 분명히 이제 이분은 누구나 다 봅니다. 자, 스피디 형은 누구나 다 보지만 자, 지구라트. 자, 단거리에서 우승 경력이 있고 단거리 기록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장거리에서 다 했다. 그러면은 같은 페이스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여러분 과거에 보령 라이트킨이 대상경주에 정말 멋진 추입으로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바꾸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신도 금물이고 불신도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식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연승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연승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단승식도 때에 따라서는 자 보령 라이트킨이 대상 경주에서 들어올 때 뭐 즐거운 여정이나 뭐 이런 인기마들보다 높아가지고 단승식이 15배인데 복승식이 12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까 제가 뭐 적중한 게 복승식보다 오히려 하나로 산 게 더 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다양한 승식. 그 다음에 복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삼복승식은 6배인데 복승식이 훨씬 배당이 높고요. 삼상승식은 그 당시에도 100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4가 3등 안에만 들어왔다면 더 높은 배당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승식을 하나, 자, 특히 저 배당에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배당 게임에는 막권을 여러 장 사면 안 됩니다. 금액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알아서 사시면 되지만 막권을 1, 2 샀다가 1, 3 샀다가 결국은 다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 맞았는데 배당이 얼마 안 돼. 딴 데 투자한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엉뚱한 말이 알아서 틀렸어요. 그러면 베팅한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승식을 활용하시되 저배당으로만 깔려있는 경우에서는 막권 종류를 막권 수를 자 구멍수를 여러 개를 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기본 중에 기본 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자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걸 때 자 우승 도전권 자 1위를 할 말이 있고요. 자 2, 3위에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2, 3위에 들어갈 자 복병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자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복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위에 대한 어떤 우승권에 대한 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1, 2등이 다투다 보면 예를 들면 2위가 무너졌을 경우에 뒤에서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2등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런 복병이 있습니다. 후착 도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경마를 하신다면 쓸데없이 그 예상가들한테다가 뭐 문자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종합지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가끔씩 어림도 없는 인기마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마교실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럴 때가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케이스마다 다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승식도 활용하시고요. 요령도 하나하나씩 넓혀 가시면 정말 금년에는 화이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금년에는 정말 여러분,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황하수님 감사합니다. 홍정희님 감사합니다. 조왕국님 감사합니다. 유왕국님 감사합니다. 조원재님 감사합니다. 유정성님 감사합니다. 자,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건강이라는 기본 자산과 행복이라는 보너스를 듬뿍 받아서 필승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